네, 이일우 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국장 정민우 전 북한군 중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낙엽입니다. 어제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었고요. 사실 거의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총알을 바로 맞을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맞지 않았던 이유, 바로 낙엽이 살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순자가 차에서 내려서 하차해서 네. 이제 막 뛰어가던 사이에 곧바로 이제 그 판문각과 인근 초소에 있던 병력들이 나와서 사격 준비 태세를 갖췄는데요. 네. 뭐 CCTV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전부 다 네. 긴박하게 뛰어왔던 상황이고 예. 또 소총을 들고 있었던 병사 같은 네, 지금 경우에는 저 뛰어가고 있고요. 네. 한 명이 지금 누워서 네. 엎드려 왔어요. 저 병사 같은 낙엽감이 경우에는 있는 저 거죠? 방탄복에 그 벨트를 채우지도 못할 만큼 다급하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몸에 있는 이것들이 약간 좀 무거운 것도 있었고 그렇죠. 낙엽이 미끄러운 것도 있었고 그래서 사격 자세를 취하기 전에 급작스럽게 이제 멈추면서 넘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40발 사격했던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이 조준을 잘못해서 빗나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어쨌든 4명이 쐈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4명이지만 그 위쪽에 이제 탑 이런 데서도 사격이 이루어졌다면 뭐 40발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게 다행히 치명상을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목숨을 살릴 수 있었는데 오히려 또 어떤 사람은 분석을 하기로는 바로 뒤에 사실 바로 등 뒤에서 지금 쐈지 않습니까? 그걸 맞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치명상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가까워서 몸에 총알이 박히지 않고 통과해서 관통상을 입었기 때문에 오히려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팽이를 생각을 했을 때 예. 팽이를 3개 돌리면은 처음에 돌렸을 때는 처음에 돌렸던 그 원, 예. 그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도는데 그렇죠. 에너지를 점점점 잃어갈수록 크게 돌지 않습니까? 예. 총알도 마찬가지로 빙글빙글 돌면서 비행을 하는데 아.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게 이제 탄도가 불안정해진다고 예. 합니다. 조그만 총알이 처음에 가까운 뭐 10m, 20m 거리에서는 크게 돌지 않지만 먼 거리에서는 그 회전폭이 커지기 때문에 몸에 들어가면 더 네. 많은 네, 그렇습니다. 치명상을 입히는군요. 예, 그 몸에 들어가면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예. 내장 장기를 휘젓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예. 네. 거리가 멀면 멀수록 물론 유효사거리 내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더 위험하기 치명상을 때문에. 입힐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북한군이 들고 있던 소총도 사실상 뭐 들고 있으면 안 되는 소총이긴 했지만 굉장히 살상력이 극대화된 정말 무시무시한 무기였다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영상을 네. 보시면은 소총 2명, 권총 2명이었는데 그렇죠. 네. 예. 그 영상에서 제일 우측에서 무릎사 자세로 사격을 했던 그 영상을 보시면은 예. 그 화염이 파박하고 튑니다. 화염이. 이것은 예. 단발 사격이 아니라 자동 사격을 했다는 얘기인데 아. JSA 즉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예. 저 오른쪽에서 사격한 예. 네, 인물 같은 되게 경우에는 불빛이 튀네요, 네, 정말로. 불빛이 빠바박하고 튀는데 저게 네. 단발 사격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정전협조 위반이 아닌데 저기서 자동 화기를 가지고 자동으로 네. 사격을 했다는 것은 그 JSA 그 경비 구역 내에서는 네. 자동 화기 반입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네. 그 자체로 굉장히 좀 위협적이고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건이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또 운전병 출신 중대장 또 여쭤볼게요. 자, 기순병사의 긴급했던 탈출 상황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낮 3시 11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72시간 다리를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북한군 쪽에 있는 검문소를 통과하면서부터 차에 희한한 점이 발견되는 게 와이퍼가 원래는 그 헤드라이트가 원래는 안 켜져 있다가 통과하면서 헤드라이트가 저기 불이 들어옵니다. 지금 그렇죠. 보시면 화면에 불이 들어오고요. 이 와이퍼도 움직입니다. 자, 네. 저거는 나를 구조해달라는 신호입니까? 아니면 다른 신호입니까? 네, 실수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예. 네, 뭔가 신호를 보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예. 네, 내가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막 기순할 것이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예. 거고, 북한에서 원래 항복할 때는 꼭 흰턴이라도 들든가, 항복할 때는 천을 드는 거죠. 네, 흰기 아니면 흰 수기를 들든가 이런 의미인데, 또 흰기를 들면 다 안답니까? 그러니까 예. 흰기를 안 들고 그냥 라이트로 신호를 보낸 것 같아요. 혹시 그 운전병 할 때 이렇게 보면 저 차가 거의 중앙선을 밟고 가운데로 달리고요. 네. 헤드라이트를 켜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신호가 혹시 이 차 안에는 내가 아니라 뭐 높은 사람들을 태우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다 길을 비켜라. 이런 신호일 가능성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예, 원래 초소 통과하고 할 때는 그 간부들, 어르신들 타면은 초소 서고 막 시끄러우니까 예. 그렇죠. 미리 자주 다니는 데는 다 알고 있거든요. 차 예. 번호가 원래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차 번호가 있죠. 네. 예. 그 보고선 우리 군단이 누구네라고 그냥 격리하고 소통화시킬 때도 많아요. 예. 네. 근데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있거나 네.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 예. 물론 저 장면만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렇게
빠르게 70km로 질주하다가 검문소를 통과해서는 헤드라이트를 켜고 와이퍼를 움직이면서 거의 시속 100km 가까운 속도로 남쪽으로 향해 오고 있다는 것. 저쪽 지리를 잘 알고 있지 않으면 하기 힘든. 왜냐면 아까 갈림길도 한 두어 번 나오거든요. 그걸 그대로 통과했다는 거 봐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현장 지리에 밝은 사람 운전병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 영상에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은 저기가 이제 갈림길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사각지대에도 두 갈래로 갈리는 갈림길이 좀 많은데 저 행동 자체는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72시간 다리 그 바로 앞에 2층짜리 하얀색 건물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는 그렇죠. 북한군의 경비 병력이 있었을 것이고 그 경비 병력이 있는 그 건물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속도로 정상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72시간 다리를 건너온 다음부터는 갑자기 와이퍼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네. 헤드라이트를 켜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전방 지역에 한국군의 CCTV가 있었다는 것을 운전병이 인지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즉 내가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가고 있으니까 준비를 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런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저 정도 차를 몰거나 혹은 접근할 수 있는 병사면 어느 정도 직급이나 어느 소속이라고 좀 보면 될까요? 지금 운전병을 해보셨으니까 차를 보면 좀 감이 오실 것 네, 같아가지고요. 차는 저기 지금 신비거든요. 네. 북한 군인들 말로 신비인데 그 정도급이면 장군차는 아니고요. 예. 려단장급, 대위, 대령. 대사급, 대령급이죠. 예. 네. 그런 급수 정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 신비면은 이게 상표 이름인가요? 신비가 뭐죠?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이 차를 보고 구분하는 이름이죠. 네. 신비, 의아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신비 자동차의 지프 차량으로 추정되고요. 네. 뭐 저게 이제 북한에서 직접 만들었는지 아니면 중국에서 수입해서 이름만 바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중국산 지금 지프 자동차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저 군인이 저렇게 검문소를 통과해서 이렇게 쭉 오는 장면을 봤을 때 저거는 누구 정도의 어떤 부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추정이 될까요? 저 멀리서 온 거 봐서는 저 끝에 개성이 있는 거죠? 이제 개성 경무대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예, 네. 개성 경무대는 어떤 부대입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헌병대예요. 헌병대인데 헌병대, 예. 판문점 대표부를 관리도 하고 단속 가능한 부대거든요. 경무일 가능성이 높고 네. 그 자주 드나들던 운전병 같아요. 판문점을 좀 자주 네, 드나들이 간부같이 를 한번 와봤던 운전 너무 잘하는 분이라도. 분이. 근데 저 부대에 가려면 그래도 약간은 신분이 신분 좋아야 되죠. 네, 신분도 좋아야 좋고 됩니까? 네. 운전병 100명 중에서 뭐 한 1, 2%.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1%만 갈 수 있는. 예, 그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운전사의 신분이 네. 출신 성분이 좋다는 얘기죠. 네, 출신도 좋고 아버지 어머니 백도 좀 있어야 가능한 백도 좀 거. 있어야 네, 되네. 배경도 좀 있어야 예. 저런 부서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렇게 일각에서는 또 이 병사가 이제 그 이국종 교수에게 내가 현대차도 몰아봤다, 테라칸도 몰아보고 뭐 갤러퍼도 몰아봤다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서 우리 차를 모는 게 가능한가요, 근데? 근데 북한의 우리나라의 차량이 상당수가 넘어갔고요. 아 그래요? 뭐 갤러퍼나 테라칸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제 대북 지원 사업할 때 뭐 이렇게 넘어갔던 각종 중장비 그리고 트럭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저 병사가 헷갈렸을 수도 있는 것이 네. 갤러퍼 같은 경우에는 좀 상표를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네. 일본에 있는 파모모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예. 그 차량을 거의 카피한 것이기 때문에 아. 그 일제 차량은 많이 넘어가 있거든요. 네. 이런 차량을 몰고서 내가 한국에 있는 갤러퍼를 몰았다 이렇게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상표를 다 떼고 이제 네, 북한에서 운행을 한다고 하니까 좀 헷갈렸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중국산 지프 말고요. 그 뒤에 차가 한 대 더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모델 말고 한참 지나서 군 부대들이 김일성 그 서명이 되어 있는 그 비석 앞에 모여 있고 난 뒤에 그리고 저렇게 지금 움직이잖아요. 저렇게 북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 뒤 이어서 차가 한 대 들어올 겁니다. 지금 네. 저 차. 네, 북한 병사가 남하한 후에 이제 예. 등장한 저 차량이죠. 차도 지금 봤을 때는 뒷모습만 보이고 멀리 보이기 때문에 누구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저 뛰어가고 하는 거 봤을 때 높은 사람이 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무대 아까 경무대가 맞다고 한다면 경무대에 높은 사람이 와서 저의 뭔가 보고를 듣고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그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 차의 종류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우리 오창성 병사 타고 왔던 차보다는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차로 보입니다. 네, 그 저쪽 산악펜치라고 하는데 군인들이 예. 산악벤치요. 산악펜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산에도 달릴 수 있고 고가 높아요, 바퀴하고. 예, 예. 거기가 뭐 급하게 보고 받았으니까 예. 네, 비상소식 걸릴 거는 뭐 워낙 당연하겠죠. 거고, 예. 네, 다 비상소식 걸리고 비상소식 뭐 지휘할 창구가 있어야 될까? 예, 예. 위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아. 제일 가까운 근처에 제일 지휘관이에요. 제일 높은 지휘관이. 예. 저 차가 등장하니까 그
북한 병사들이 바짝 긴장하면서 저 차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 뭐 대표부 차량이 아닌가. 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판문점 대표부의 대표가 현재로서는 박림수 소장이라고 하네요. 소장이면 별이 하나요. 북한에서는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나라는 이제 두 개인데. 두 개인데 예. 근데 지금 저 차량을 보면은 북한군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차하고는 약간 좀 그 형태면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 보통 타는 SUV 같이 생겼는데. 예, 맞습니다. 일반 상용 SUV처럼 생겼는데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그 군용 차량 같은 경우는 앞에 중대장님이 더 많이 보시고도 잘 아시겠지만은 뭐 러시아제 우아즈 지프도 있고 우아즈 네. 지프를 중국에서 카피한 BJ2020이라는 차량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저 영상에 나온 것처럼 저렇게 차체가 길진 않습니다. 아마 민수형 차량일 것 같은데 우리 군도 지금 민수형 차량 일부를 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 대표부에 있는 어떤 지휘관 근데 저는 저게 이제 그 긴급 사태에서 출동한 현장 지휘를 위한 그런 지휘관을 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장성급은 아닐 거고 아마 중자에서 대자급 지휘관을 타고 있는 그런 지휘관용 차량이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기 등장하는 뭐 병사만도 15명인데 이렇게 면면에 하나씩 보면 방탄복도 입고 완전 무장한 병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흔하지는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특수요원한테만 지급하는 건가요? 어떤 아니, 건가요? 근무 섰을 가능성이 높죠. 잠복 아, 근무라든가 그냥 그때 그때 당시, 현 당시 네. 근무를 섰을 가능성이 높죠. 근무성은 100% 완전 무장이거든요. 네, 아, 나머지 그렇군요. 군인들은 완전 무장 아니잖아요. 예. 네. 자, 우리가 이 CCTV를 이렇게 생생하게 볼 수 있었던 것. 우리 초소에 설치되어 있던 CCTV가 너무 깨끗하게 여러 각도를 비춰주면서 우리가 이런 화면을 지금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CCTV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지나온 경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CCTV라고 써 있는 왼쪽에 화면 중간에 있는 저게 이제 우리 쪽에 있는 첨탑의 꼭대기에 붙어 있는 CCTV라고 합니다. 네, 저 첨탑이 세워진 것도 유래가 있다면서요? 저 첨탑이 과거에는 여기 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 공동 경비구역 내에 나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 숲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건물에만 주로 이제 그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감시를 했는데 예.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보이지 않는 곳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이라서 높은 그러니까 70m 정도의 높이에다 CCTV를 세우고 네. 이 CCTV도 일반적인 CCTV가 아니라 동작 감시 카메라라고 해서 주 야간으로 해서 어떤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은 곧바로 그쪽으로 화면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경보 자동입니까? 아니면 자동입니다. 수동으로 하는 겁니까? 자동입니다. 아. 그래서 저런 화면에서는 우리가 그냥 저렇게만 보이는데 예. 실제로 작전하는 그 상황병들이 보는 그 화면에는 이게 따라 움직이잖아요. 네, 빨간색 점들이 막 움직이면서 어떤 것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람일 수도 정보를 있고 줍니다. 차일 수도 있고 하니까요. 예, 동물일 수도 있고 심지어 뭐 바람 때문에 나뭇가지가 심하게 움직이면 그것도 보입니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넘어오는 과정부터 피격된 상황까지 전 과정을 우리 군이 지켜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굉장히 생생해서 놀랐는데 이제 유엔사가 어제 CCTV를 공개하면서 굉장히 긴 분량이었는데 어제 공개한 거는 한 7분 분량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아무래도 보안 때문에 조금 동영상을 잘라서 편집해서 예. 보여줬던 얘기도 있고요. 맞습니까? 네,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군이 알고 있는데 예. 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카메라의 사각지대가 어디다라고 그것을 알게 된다면은 차후 도발을 이용할 그러네. 가능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상을 전부 다 보여주면은 한국군 그리고 유엔군의 감시 카메라가 어디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도발을 해야 되겠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을 일부러 편집한 것입니다. 예. 반대로 지금 북한도 우리 쪽에 CCTV를 설치하고 우리 쪽을 다 면밀히 보고 있겠죠. 이제 여러 대의 CCTV를 갖고 있고 예. 실제로 이제 영상을 보면은 판문각 그 주변에도 굉장히 여러 개의 그 CCTV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저 첨탑이 원래는 없었는데 북한에서 감시 장비 설치를 위해서 60m의 철탑을 세우니까 2012년도에 우리가 그에 맞대응으로 10m 더 높게 쌓아서 70m짜리 첨탑을 확보하게 됐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저 보면 그 어디서부터가 DMZ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 김일성 그 비석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사적비. 예, 사적비라고 네. 하죠. 근데 보면 글자를 이렇게 길게 김자를 길게 썼단 말이죠. 이 글자도 유래가 있다면서요. 친필 휘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김일성이 실제로 거기에 가서 그 장병들을 격려하고 그 격려한 그 자리에다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 사적비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숫자를 보면 네. 네. 아니, 저 친필기라고 하거든요. 예. 네, 친필. 저거는 김일성이 1994년 7월 7일 7월 8일 날 8일 죽었죠. 서번대 예. 7월 7일 날에 그 방북 통일 위한 소리 사인한 그 사인 글이거든요. 예. 사인을 그대로 이제 아, 그쵸. 네.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저게 김일성이
사망하기 하루 전인 네. 1994년 7월 7일 날 네네. 통일 관련된 서류에 마지막으로 서명했던 그쵸, 걸 가져다가 네. 네. 그걸 크게 만들어서 따라쓰기 운동만 해요. 네. 처음에는. 네. 저 비석으로 만들었다. 네. 지금 보면 JSA가 지금 비치고 있는 부분, 저 김일성 그 비석 표지석 쪽으로는 우리가 카메라 보이지만 저 위쪽 그 북한군들이 이동하고 있는 저쪽으로는 저희가 카메라가 따라가지 않거든요. 저게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않고 있다. 왜냐면 저기 위까지 비치면 아 우리가 저까지 다 보고 있구나. 라는 거를 또 북한 쪽에 또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기만 딱 보여준 게 아닌가 또 싶고요. 앞뒤로 영상을 보면은 그 위쪽까지 촬영을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라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저 시간대가 거의 한 3시 후반대였, 17분대였거든요. 이미 그 북한군 병사가 우리 남한에 넘어올 때였어요. 그럼 분명히 북한군도 CCTV로 그 북한 병사가 어디쯤 가 있는지 알 수 있었을 텐데 저렇게 직결만 해 있는 거는 왜인 그런 건가요?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72시간 다리 앞에 하얀색 그 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초소를 넘어온 직후부터 북한군은 이것이 탈주 상황이다라는 걸 인지를 했을 겁니다. 그전엔 몰랐고. 네, 그전엔 모르고 있다가 탈주 상황이라고 이제 인지가 되고 상황 전파가 된 다음에 곧바로 이제 기동 타격대가 소집이 돼서 네. 저기서 집결을 해가지고 전투 상황에 대비한 저 복장들을 보면 전부 다 단독 군장 상태의 자동 보총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탈주자를 아직 잡지 못했으면은 저 인원들이 곧바로 저 경계선을 넘어와서 그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수색 작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그 사격을 했던 인원 중에 한 명이 MDL을 넘어와서 그 탈주자를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쵸. 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하고 아 죽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집결했다 바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온 게 실수로 넘어온 것도 있지만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 차원에서 넘어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저 네, 병사가.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네.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창문이 4개가 있는데 그렇죠. 두 네. 번째 창문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남측 지역입니다. 창문으로 구별하는군요. 네, 두 개는 북한 거, 두 개는 남한 거.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면 안 되는데 저기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예. 일단은 사격을 했고 쓰러지는 걸 봤군요. 쓰러지는 걸 봤는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근처까지 갔다가 저 뒤에서 아마 지휘관이 야 너 넘어갔다 돌아와라 소리는 라고 지시를 해서 들리지 않지만 아마 그랬을 것이다. 아차해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신기했던 게 저기서 이제 극적으로 탈출해서 지금 북한 병사가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총을 맞은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뛰는 거를 한번 보면 어느 정도로 뛰었냐면 잠깐 화면 좀 보여주시죠. 굉장히 큰 발걸음으로 계속해서 성큼성큼 뛰거든요. 근데 총을 맞았는데 저렇게 뛰는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상태에서는 아직 총에 피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오히려요? 봤는데요. 지금 사격을 할 때 네.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 초소에 있던 병사들은 자동 보총, 이렇게 크게 들고 있는 쪽을 들고 있었고 나머지 저기 경비 병력들은 거의 대부분 권총을 들고 그렇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권총이라는 것은 사정거리가 굉장히 짧고요. 네. 유효 사거리가 50m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10m, 20m에서 이동하는 표적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40발을 사격을 했는데 35발, 36발 어디 갔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 움직이면서 그 사격하는 사람도 움직이고 있고 도주하는 사람도 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빗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못 맞췄을 가능성이 있고 맞았더라도 치명적인 부분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못 맞춘 겁니다. 예, 지금 보면 화면에 양말 이제 나올 텐데 그 북한 병사가 양말을 신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운전병은 양말을 신습니까? 보통 일반 아니요. 병사들은 발사계라는 걸 한다고. 아니, 군사 규정에 양말을 신으면 절대로 안 되어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병사들은 양말 신으면 안 돼요. 왜요? 투 행동에 많이 지장 가잖아요. 그러니까 삐진다든가 어디 몰린다든가 하면은 걸음리도 불편하고 운동에 불편하게 병사는 일단 규정에 양말 신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아하. 그런데 양말을 신는 걸 봐서는 많이 규정 생활에서 벗어난 분인 어느 간부 운둔수의 가능성이 진짜 높거든요. 예. 네, 그리고 뭐 흰 양말이가 군대에 흰 양말이 없어요. 근데 없어요? 때타니까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그 요새 귀한 거라서 그런가? 아니 젊은 애들 추세 있잖아요. 네. 어, 유행. 유행 네. 비슷한 게 흰 양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25살의 젊은 병사다 보니까 네네. 양말을 조금 좀 패션이 있는 걸 좀 신었다. 근데 사실 지금 얼마나 급하게 뛰었으면 저 군화가 벗겨진 게 이미 저 뛰기 시작할 때 이미 벗겨졌거든요. 이미 맨발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군화를 신으면 이게 잘 안 벗겨질 텐데 양말을 신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미 좀 많이 헐거워진 상태였을까요? 예. 화면만 보더라도 얼마나 저 상황이 긴박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내 같아도 저 총 맞아도 그냥 들 것 같아요. 예. 네, 뭐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죠. 예. 네. 뭐 여러 가지 전쟁사에 보면
큰 부상을 입고도 정말 뭐 머리에 치명상을 입고도 막 몸이 뛰어가고 있는 것도 보고된 적이 있어서 저 아마 이 오창성 병사의 이 정신력이 저런 긴급한 상황에서 도망을 갈 수 있게 귀순할 수 있게 한 용기를 줬지 않나 싶습니다. 으로 추정되고요. 네. 뭐 저게 이제 북한에서 직접 만들었는지 아니면 중국에서 수입해서 이름만 바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중국산 지금 지프 자동차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저 군인이 저렇게 검문소를 통과해서 이렇게 쭉 오는 장면을 봤을 때 저거는 누구 정도의 어떤 부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추정이 될까요? 저 멀리서 온 거 봐서는 저 끝에 개성이 있는 거죠? 아, 이제 개성 경무대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예, 개성 영무대는 어떤 부대입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헌병대예요. 아, 헌병대인데 헌병대, 예. 판문점 대표부를 관리도 하고 단속 가능한 부대거든요. 아. 경무일 가능성이 높고 네. 예, 그 자주 드나들던 아, 운전병 같아요. 판문점을 좀 자주 드나들 네, 간부같이 한번 와봤던 운전 너무 잘하는 분이라도. 분이. 근데 저 부대에 가려면 그래도 약간은 신분이 신분 좋아야 되죠. 네, 신분도 좋아야 좋고 됩니까? 운전병 100명 중에서 뭐 한 1, 2%. 아, 그 정도밖에 안 1%요?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1%만 갈 수 있는. 예, 그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운전사의 신분이 네. 출신 성분이 좋다는 얘기죠. 네, 출신도 좋고 아버지 어머니 백도 좀 있어야 가능한 백도 좀 거고. 있어야 네, 되네. 배경도 좀 있어야 예. 저런 부서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렇게 일각에서는 또 이 병사가 이제 그 이국종 교수에게 내가 현대차도 몰아봤다, 테라칸도 몰아보고 뭐 갤러퍼도 몰아봤다 얘기를 했는데 북한에서 우리 차를 모는 게 가능한가요, 근데? 근데 북한에 우리나라의 차량이 상당수가 넘어갔고요. 아 그래요? 뭐 갤러퍼나 테라칸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제 대북 지원 사업할 때 뭐 넘어갔던 각종 중장비 그리고 트럭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저 병사가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팽이를 생각을 했을 때 예. 팽이를 3개 돌리면은 처음에 돌렸을 때는 처음에 돌렸던 그 원, 예. 그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도는데 그렇죠. 에너지를 점점점 잃어갈수록 크게 돌지 않습니까? 예. 총알도 마찬가지로 빙글빙글 돌면서 비행을 하는데 아.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게 이제 탄도가 불안정해진다고 예. 합니다. 조그만 총알이 처음에 가까운 뭐 10m, 20m 거리에서는 크게 돌지 않지만 먼 거리에서는 그 회전폭이 커지기 때문에 아, 몸에 들어가면 더 네. 많은 네, 그렇습니다. 치명상을 입히는군요. 예, 그 몸에 들어가면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예. 내장 장기를 휘젓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예. 네. 거리가 멀면 멀수록 물론 유효사거리 내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더 위험하게 치명상을 됩니다. 입힐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북한군이 들고 있던 소총도 사실상 뭐 들고 있으면 안 되는 소총이긴 했지만 굉장히 살상력이 극대화된 정말 무시무시한 무기였다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영상을 네. 보시면은 소총 2명, 권총 2명이었는데 그렇죠. 네. 예. 그 영상에서 제일 우측에서 무릎사 자세로 사격을 했던 그 영상을 보시면은 예. 그 화염이 파박하고 튑니다. 이것은 화염이. 예. 단발 사격이 아니라 자동 사격을 했다는 얘기인데 아. JSA 즉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예. 자, 오른쪽에서 사격하는 화서, 예. 네, 인물 네, 같은 되게 경우에는 불빛이 튀네요, 네, 정말로. 불빛이 빠바박하고 튀는데 저게 네. 단발 사격을 했을 경우에는 그 정전협조 위반이 아닌데 저기서 자동 화기를 가지고 자동으로 네. 사격을 했다는 것은 그 JSA 그 경비 구역 내에서는 네. 자동 화기 반입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네. 그 자체로 굉장히 좀 위협적이고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건이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또 운전병 출신 중대장 또 여쭤볼게요. 자, 귀순병사의 긴급했던 탈출 상황 저렇게 빠르게 70km로 질주하다가 검문소를 통과해서는 헤드라이트를 켜고 와이퍼를 움직이면서 거의 시속 100km 가까운 속도로 남쪽으로 향해 오고 있다는 것. 저쪽 지리를 잘 알고 있지 않으면 하기 힘든. 왜냐면 아까 갈림길도 한 2번 나오거든요. 그걸 그대로 통과했다는 거 봐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천장지리 밝은 사람 운전병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 영상에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은 저기가 이제 갈림길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사각지대에도 두 갈래로 갈리는 갈림길이 좀 많은데 저 행동 자체는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72시간 다리 그 바로 앞에 2층짜리 하얀색 건물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는 그렇죠. 북한군의 경비병력이 있었을 것이고 그 경비병력이 있는 그 건물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속도로 정상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72시간 다리를 건너온 다음부터는 갑자기 와이퍼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네. 헤드라이트를 켜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전방 지역에 한국군의 CCTV가 있었다는 것을 운전병이 인지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즉 내가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가고 있으니까 준비를 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런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저 정도 차를 몰거나 혹은 접근할 수 있는 병사면 어느 정도 직급이나 어느 소속이라고 좀 보면 될까요? 지금 아. 운전병을 해보셨으니까 차를 보면 좀 감이 오실 것 네, 같아가지고요. 차는 저기 지금 신비거든요. 네. 북한 군인들 말로 신비인데 두 정도급이면 장군차는 아니고요. 예. 려단장급
대위, 대령. 대사급, 대령급이죠. 네. 그런 급수 정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 신비면은 이게 상표 이름인가요? 신비가 뭐죠?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이 차를 보고 구분하는 이름이죠. 네. 신비, 의아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신비 자동차의 지프 차량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낮 3시 11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72시간 다리를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북한군 쪽에 있는 검문소를 통과하면서부터 차에 희한한 점이 발견되는 게 와이퍼가 원래는 그 헤드라이트가 원래는 안 켜져 있다가 통과하면서 헤드라이트가 저기 불이 들어옵니다. 지금 그쵸, 보시면 보시면. 화면에 불이 들어오고요. 이 와이퍼도 움직입니다. 자, 네. 저거는 나를 구조해달라는 신호입니까? 아니면 다른 신호입니까? 네, 실수는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예. 네. 뭔가 신호를 보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예. 네. 내가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막 기순할 것이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예. 거고, 북한에서 원래 항복할 때는 꼭 흰 턴이라도 들든가, 항복할 때는 천을 드는 거죠. 네, 흰기 아니면 수기, 흰 수기를 들든가 이런 의미인데, 또 흰기를 들면 다 안답니까? 그러니까 예. 흰기를 안 들고 그냥 라이트로 네, 신호를 보낸 것 같아요. 혹시 그 운전병 할 때 보면 저 차가 거의 중앙선을 밟고 가운데로 달리고요. 네. 헤드라이트를 켜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신호가 혹시 이 차 안에는 내가 아니라 뭐 높은 사람들을 태우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다 길을 비켜라. 이런 신호일 가능성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예, 원래 초소 통과하고 할 때는 그 간부들, 어르신들 타면은 초소 서구 막 시끄러우니까 예. 그쵸. 미리 자주 다니는 데는 다 알고 있거든요. 차 예. 번호가 원래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차 번호가 있죠. 네. 예. 그 보고선 우리 군단이 누구네라고 그냥 격리하고 소통화시킬 때도 많아요. 예. 네. 근데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네, 그럴 그럴 수도 있죠. 네.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 예. 물론 저 장면만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루 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국장 정민우 전 북한군 중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낙엽입니다. 어제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었고요. 사실 거의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총알을 바로 맞을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맞지 않았던 이유, 바로 낙엽이 살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순자가 차에서 내려서 하차해서 네. 이제 막 뛰어가던 사이에 곧바로 이제 그 판문각과 인근 초소에 있던 병력들이 나와서 사격 준비 태세를 갖췄는데요. 네. 뭐 CCTV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전부 다 네. 긴박하게 뛰어왔던 상황이고 예. 또 소총을 들고 있었던 병사 같은 네, 지금 경우에는 저 뛰어가고 있고요. 네. 한 명이 지금 누워서 네. 엎드렸어요. 저 병사 같은 낙엽감이 경우에는 있는 거죠? 저 방탄복에 그 벨트를 채우지도 못할 만큼 다급하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몸에 있는 이것들이 약간 좀 무거운 것도 있었고 그렇죠. 낙엽이 미끄러운 것도 있었고 그래서 사격 자세를 취하기 전에 급작스럽게 이제 멈추면서 넘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40발 사격했던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이 조준을 잘못해서 빗나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어쨌든 4명이 쐈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4명이지만 그 위쪽에 이제 탑 이런 데에서도 사격이 이루어졌다면 뭐 40발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게 다행히 치명상을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목숨을 살릴 수 있었는데 오히려 또 어떤 사람은 분석을 하기로는 바로 뒤에 사실 바로 등 뒤에서 지금 쐈지 않습니까? 그걸 맞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치명상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가까워서 몸에 총알이 박히지 않고 통과해서 관통상을 입었기 때문에 오히려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